안녕하세요 여러분. 외식산업과 서비스 마케팅 김태희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께 과제로 내드렸던 혁신 서비스 조사 사례한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제출을 부탁을 드렸는데 동영상으로 제출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PPT 제출해 주시고 그 PPT 안에 녹음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만 제가 하나의 파일로 합친 거고요. 김지혜님, 김하늘님, 이창윤님 사례는 개별 동영상으로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개별 동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영상 시청을 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소개된 혁신 서비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 하나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꼭 한번 이용해보고 싶은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서비스인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번 과제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한번 말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의 학업이나 삶이나 직장, 업무 등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10월 1일이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까지 여러분들 드리는 이 동영상, 친구들 개별 동영상까지 합쳐서 다 같이 들으시고 자신의 의견을 적어주시는데 이 형식은 자유입니다. PPT든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 한글이든 아니면 워드든 어떤 파일이든 상관없으니까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문서를 우리 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반장께서는 모아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친구들이 준비한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는 가이 캐비어 쿠킹 클래스입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 하면 모두가 주름 개선 멀티밤 제품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피부 어디에도 바를 수 있고 남녀노소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가이는 코리아테크라는 기업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서비스가 펼쳐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가이 멀티밤엔 캐비어 농축액이 15% 정도 들어가 있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을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가이 본사에서는 제품 이미지와 맞게 캐비어로 즉석에서 요리를 보여준 뒤 무료로 맛볼 수 있도록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점심 저녁 2타임으로 열리며 한 달 전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 방법으로는 캐치 테이블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가이 브랜드는 캐비어 알을 낳는 철갑상어를 직접 키우는 농장도 있다고 합니다. 도착하면 사진처럼 이름표가 놓아져 있습니다. 초대받은 듯한 기분이 들어 기대가 됩니다. 이 사진은 제공된 음식 사진입니다. 보기에도 고급지고 맛도 너무 좋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음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쿠킹 클래스를 들은 뒤 바로 귀가해도 되지만 건물 2층에서 제품을 직접 발라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매를 하면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구매를 하지 않아도 절대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제품을 발라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가이 쿠킹 클래스를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한 이유는 비싼 캐비어 요리를 무료로 즐길 수 있고 그날 만든 요리의 레시피도 인쇄하여 줍니다. 여러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으며 구매하면 조금이라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화장품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부담 없이 제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 획기적인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산업 서비스 마케팅 발표자 김현태입니다. 노화정 관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 회사 소개, 혁신 포인트, 시장 분석,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회사 소개입니다. 노화정이란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의 줄임말로 202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맛과 건강을 모두 갖춘 건강 디저트 컨셉으로 요거트 업계를 장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 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 어디서든 요아정을 만날 수 있도록 배달 서비스를 접목하여 요거트 아이스크림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여 종의 과일과 30여 종의 토핑류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자신만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개별적인 욕구와 취향을 충족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요아정의 시장 분석은 21년도에 99개의 매장에서 현재 3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성장의 원인으론 코로나 이후 건강을 뜻하는 헬시와 즐거움을 뜻하는 플레저를 합친 헬시 플레저 트렌드 확산으로 그릭 요거트를 기반으로 여러 과일 토핑을 제공하는 요아정은 건강한 디저트라는 컨셉의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또한 타 브랜드보다 칼로리도 낮아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토 소비로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만의 레시피를 SNS에 공유하면서 인스타그램에 11,300개 이상의 게시물과 유튜브에서도 관련 영상이 10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젊은 소비자들의 인증 욕구를 자극하여 즐거운 소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아정은 최신 트렌드를 정확히 반영하여 잘파 세대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헬시 플레저와 디토 소비 기반으로 건강하면서도 타 브랜드에는 없던 다양한 토핑들을 통한 커스터마이징으로 소비자의 취향을 충족시켰습니다. 다양한 토핑으로 자신만의 요거트를 만드는 이러한 행위로 구매자는 소비자라는 입장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갖는 기분이 들어 요아정에 더욱 빠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의 공유경제 우산 공유 서비스 아이카사에 대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급변하는 날씨로 인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에 우산이 갑작스럽게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럴 때마다 구매하기에는 집에 우산은 많고 고민했던 적 있으시죠? 또한 우산이 고장났을 때 분리수거하기엔 번거롭고 자주 분실되는 데다가 젖은 우산을 그대로 두면 냄새가 나서 말려두거나 하죠. 이 과정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2018년 우산 공유 서비스 아이카사를 출시했습니다. 아이는 함께, 카사는 우산을 뜻하는 말로 함께 우산을 공유하자는 의미인데요. 현재 도쿄와 후쿠오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산 공유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카사 이용 요금은 하루 이용에 70엔, 약 670원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달 무제한 사용 금액이 420엔으로 비가 많이 오는 달에 한 달 이용권으로 경제적이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실 시에는 820엔, 약 7,500원으로 분실 시에도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이카사의 장점은 소비자들에게는 급변하는 날씨에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우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메릭 감소나 CO2 감소의 효과를 나타내는 환경 친화적인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우산 대여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강남구에서 우산 대여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회수율이 0%여서 바로 중단을 했습니다. 현재는 읍,
불변동 혹은 각종 축제 등의 대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단순 주민복지 차원의 서비스여서 규모를 확장시킬 가능성은 아직 크게 보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를 토대로 시사해 볼 점은 요즘 뒤바뀌는 날씨 변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우산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동남아성 기후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한국도 우산 대여 시스템의 도급이 시급해 보입니다. 물건을 대여할 경우 분실이나 미반납 시 일본처럼 그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자동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한국도 빠른 시일 내에 우산 대여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인천공항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패스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패스는 공항 이용 시 보안 검색을 더 빠르고 간편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패스는 인천공항에서 제공하는 혁신적인 보안 기술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된 얼굴 정보를 활용하여 보안 검색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더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마트 패스의 주요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얼굴 기술을 통해 사전 등록된 정보를 빠르게 이용하여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터치가 필요 없는 비접촉 서비스로 사용자의 전용 게이트를 통해 대기 시간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스마트 패스의 얼굴 정보와 여권 정보를 사전에 등록합니다. 그런 다음 공항에 도착하시면 스마트 전용 통로로 입장하여 보안 검색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인식을 신속하게 인증받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 서비스는 여행자들에게 시간 절약과 편리함을 제공하며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 서비스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플로 오피스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키플로 오피스밀의 소개, 혁신 서비스, 그리고 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키플로 오피스밀의 회사 개요입니다. 키플로 오피스밀은 2020년에 설립된 외식 서비스 기업으로 구독형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다양한 도시락 메뉴를 제공하며 편리한 예약 시스템과 신속한 배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미리 메뉴를 선택하고 지정된 시간에 도시락을 받을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키플로 오피스밀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화된 메뉴입니다. AI 기반의 식단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의 건강 상태와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메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자신의 건강 목표에 맞는 식단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포장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재료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구독 플랜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구독 일정을 변경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고객의 생활 패턴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키플로 오피스밀의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간 절약입니다. 편리한 배달 서비스를 통해 바쁜 직장인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편의성입니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도시락을 주문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이 개선됩니다. 셋째,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메뉴 구성을 통해 고객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식단입니다. 고객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식단 제공은 고객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키폴로 오피스밀의 소개와 그 혁신 서비스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키폴로 오피스밀은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 산업에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다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얘기해 보자면, 혁신적인 서비스란 단순히 미래 기술을 사용한 서비스가 아닌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뻔하지 않고 매력적이고 특별하고 남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래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혁신적인 서비스는 북바입니다. 북바는 술 한 모금, 책 한 장, 책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술을 안주 삼아 책을 마시는 음주 독서를 즐기기 좋은 장소를 뜻합니다. 제가 북바를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일단 뻔하지 않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저의 소중한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카페에서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지만 술집은 어둡고 시끄럽다는 인식이 강해 책을 읽을 만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바는 그 선입견을 깨고 공간 자체를 술을 한잔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 만들면서 책과 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의 북바 중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매장 중 하나는 음주가의 책방입니다. 이곳은 서울대 입구에 위치한 곳으로 정말 조용한 공간을 추구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의 손님은 받지 않고 일행과 함께 온 손님도 대부분 각자 책을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시크릿북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시크릿북은 책 제목이나 설명을 보지 않고 겉포장지에 쓰여진 간단한 문구만 보고 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선물하기도 나에게 선물하기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합정에 위치한 문학살롱 초고입니다. 읽고 쓰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아지트로 이곳은 요일에 따라 공간이 색깔이 달라지며 평일에는 몰입을, 주말에는 교류를 지향하는 무드로 바뀌어 평일에는 각자 책을 읽고 주말에는 대화를 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또한 특별한 날에는 공연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문학살롱 초고에서는 문학 칵테일이라는 칵테일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칵테일의 이름을 책의 제목에서 따왔으며 칵테일을 시키면 그 이름의 책을 함께 제공해 책과 술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연희동에 위치한 책바의 사장님은 TVN의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도 출연하셨었는데요. 이렇게 책과 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북바는 술을 좋아하고 책을 사랑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상상으로만 꿈꿔왔던 혁신적인 서비스이자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과 술 두 가지 다 흔한 것이지만 함께 즐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을 하나로 묶으면 혁신적인 서비스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한국의 바닥 신호등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인해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바닥 신호등인데요. 오늘은 이 기술의 특징과 설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몬비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을 보느라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사람들을 일컬어 만들어진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친 말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게 되면 시야폭이 56% 감소하게 되고 전반 주시율은 85%가 떨어진다고 해요. 게다가 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소리를 듣고 인지할 수 있는 거리는 14.4m, 문자를 할 때는 7.2m, 음악을 들을 때는 5.5m로 소리, 문자, 음악 순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듭니다.
음악 들으면서 폰 보고 걷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이처럼 스몬비족의 안전사고의 우려,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장치가 바로 반학신호등이에요. 스몬비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을 보느라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사람들을 일컬어 만들어진 바닥신호등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신기술입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도 신호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바닥에 설치된 LED 조명이 신호등의 상태를 반영하여 초록과 빨강으로 점등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은 운전자에게도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닥신호등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신기술입니다. 첫째, 현재 바닥신호등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보행자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설치된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바닥신호등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바닥신호등은 보행자 안전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단체는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전 방향이 될 것입니다. 바닥신호등은 보행자 안전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PPT는 챗GPT를 소개하는 PPT입니다. 챗GPT를 혁신적인 서비스로 선택하는 이유는 점점 발전해가는 이 시대에 가장 알맞게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감동을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챗GPT의 여러 기능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AI이지만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함과 동시에 다국어 번역을 해주며 긴 텍스트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공하여 줍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텍스트 생성, 다국어 번역, 24시간 사용 가능,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의 정확성 등 윤리적인 딜레마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챗 GPT를 통해 누구보다 빠르게 고객에게 효율적인 응대가 가능하며 여러 콘텐츠 제작과 여러 학습 자료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교육적인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물론 사용 과정 중 윤리적 고려사항을 생각해보자면 정보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정보의 진실성을 제대로 전달하고 챗 GPT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챗 GPT의 기술적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자연어 처리에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트랜스포머,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데이터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기술인 딥러닝,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적인 전망을 볼 때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이끌어내며 미래 사회를 변화시킬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PPT는 챗 GPT와 AI 강마가 만들어준 것이며 이 소개글의 대본을 챗 GPT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것처럼입니다. 이상 AI 챗 GPT의 서비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GS25 나만의 냉장고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외식 산업과 서비스 마케팅의 혁신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나만의 냉장고는
GS25 앱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개인 계정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온라인 쇼핑이 아니라 온라인 냉장고 역할을 합니다. 가까운 GS25 매장을 통해 상품을 인출할 수 있어 근접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방식과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저장 기능입니다. GS25 앱에서 구매한 상품은 자동으로 나만의 냉장고에 저장됩니다. 두 번째, 편리한 인출 기능입니다. 저장된 상품은 근처 GS25 매장에서 언제든지 픽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세 번째, 유통기한 관리 기능입니다. 앱에서 상품의 유통기한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혁신 서비스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선호도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 추천이나 할인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둘째, 다양한 고객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SNS 마케팅, 이벤트 프로모션, 멤버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고객 피드백 반영입니다.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가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비자 중심의 편의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품을 쉽게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맞춤형 경험 제공입니다. 개인 냉장고를 통해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새로운 외식 경험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음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GS25 나만의 냉장고 서비스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PC 식품과학대학 임수진입니다. 와인을 아메리카노처럼 마실 수 있는 탭샷바 혁신 서비스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탭샷바에 대한 소개, 혁신 서비스, 시사점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탭샷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탭샷바는 와인을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는 탭, 대형마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샵, 음식과 즐길 수 있는 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탭은 인증받은 QR코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프 시스템 특성상 사전에 성인 인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적은 양으로 다양한 와인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샵에서는 원하는 와인을 직접 선택하고 대형마트 가격으로 구매한 후 집에 가져가거나 매장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바에서는 여러 음식을 셀프 픽업한 후 원하는 테이블에서 즐기는 형태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와인만 마셔도 됩니다. 탭샷바는 저렴한 가격, 셀프 서비스, 캐주얼한 분위기 등을 통해 패스트푸드 캐주얼 포지셔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탭샷바는 어떤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와인 경험이 적은 고객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잘 모르는 만큼 많은 와인의 양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와인 경험이 많은 고객은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은 구매 실패와 음식점의 높은 와인 마진을 아쉬워합니다. 또한 여럿의 취향이 다르다는 점, 가볍게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점도 불편함으로 꼽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탭샷바의 각각의 섹터를 통해 여러가지 고객 기대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IT 기술의 신속 정확함을 활용해 고객의 신뢰성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매장 서비스 외에 대면 미팅을 통해 특별한 경험도 선사하고 있습니다. 탭샷바의 혁신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100억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다시 찾은 고객은 무려 60%에 달합니다. 지금의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매장 확충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고객 경험 증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객 감동 제공과 기술적 탐색을 통해 탭샵과 이용 고객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꼭 탭샵바를 방문하여 제가 느낀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식 산업과 서비스 마케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파리바게트 혁신 서비스 점포 사례를 발표로 준비했습니다. 파리바게트 안동 옥동점의 사례입니다. 이 점포회 같은 경우 파리바게트에서 25년간 근무하신 대구 베이킹센터 센터장님께서 점포를 인수하신 매장인데요. 점포를 운영하다 보니 고객의 소리에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셨다고 해요. 저녁에 오면 빵이 없어요. 도넛이 눅눅해요. 저녁에도 따뜻한 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께서는 일일이 답변을 해주시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리바게트의 시스템은 오전에는 점포기사님이 빵을 생산하시고 오후에는 케이크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고착화된 상태여서 저녁에도 다양한 빵과 따뜻한 빵을 제공하기는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는 다차 생산이라는 대안을 내놨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많았죠. 그래서 오전 고객님들과 오후 고객님들의 만족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다차 생산을 하시면서 이 다차 생산의 제한사항을 극복하신 거예요. 점포기사님께서는 기존 시스템대로 생산을 하시고 옆에서 사장님 본인이 다차 생산을 실시하신 거죠. 일단 회사에서 가장 잘 팔리는 코어 제품의 고정 생산 수량을 줄이시고 이게 팔릴 때마다 사장님이 새로 구워내셨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오시는 고객님들도 코어 제품의 경우 따뜻하고 없는 상황이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 거죠. 사장님의 이러한 행동은 바로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바로 매출 상승이죠. 점주가 교체되기 전 매출이 210만원이었다면 현재 점주님으로 바뀌신 이후엔 270만원으로 훌쩍 늘었어요. 무려 29%나 말이죠. 영업사원님 말로는 이렇게 점포 리뉴얼 없이 29%의 매출 상승이 있었던 건 정말 역대급 사례라고 해요. 이 사례로 저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첫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한다면 돈이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본인이 가진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차별화 전략을 활용한다면 다른 매장과는 차별화된 나만의 매장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고정화된 시스템 틀에 갇혀있지 말고 그 틀을 깨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상 파리바게트 안동 옥도점 점포 혁신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식입니다. 저는 실생활에 접목한 혁신 서비스 중 스마트 쉼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혹시 도심 속에서 버스나 전철을 기다리다가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당황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버스를 기다리다가 폭염과 한파에 힘드셨던 적이 있으시죠? 저는 한파에 추위를 많이 타서 다리가 아프해서 의자에 앉았는데 엉덩이가 따끈따끈해서 너무 감동을 해서 울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폭염 날씨에 30도가 훌쩍 넘기는 날에 땀을 삐실삐실 흘고 있는데 중간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너무 시원해서 감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며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생각한 적이 있으시죠? 이것이 스마트 쉼터입니다. 스마트 쉼터란 버스 정류장 주변에 설치되는 교통편의 시설로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며 일상의 유용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능에는요, 휴대전화 유무선 충전, 공공 와이파이, 실시간 교통정보, 간판에 버스 도착, 좌석수 정보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보안 원격 관제 시스템, 자동 심장 충전기까지 있고요. 냉난방 시스템, 공기 청정기가 있어 대기 오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쉼터의 결과와 바람은요,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쉼터가 시민의 몸도 녹이고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신동발동한 공간으로 활용되어 점차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혁신 사례로 플랫풋볼 소셜 매치 서비스를 소개하게 된 최원호입니다. 먼저 국내 풋살 현황과 고객의 니즈를 살펴보면 풋살은 전체 스포츠 참여자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고 직장인, 대학생, 여성 등 다양한 고객층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풋살러들의 니즈는 운동을 함께할 동료를 구하기 어렵고 팀 가입은 정기적인 참여와 종속을 강요당합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구장 예약도 어렵고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원할 때 좋은 사람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풋살을 하고 싶다라는 이 니즈를 플랫풋볼은 바로 서비스화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소셜 매치 서비스는 카카오톡이나 PC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나의 실력에 맞게 레벨을 설정하고 그리고 성별 매칭을 하여서 남녀 혼성이나 혹은 여성만 매치 가능하도록 할 수 있고 경기장 옵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임의 유형 그리고 원하는 날짜와 지역을 선택하여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 신청하여서 풋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치를 신청하게 되면 매칭 정보가 카카오톡으로 발송되게 되고 참가자의 레벨, 매치 포인트, 매니저의 정보, 구장 정보 등 이런 매치에 대한 상세 정보가 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셜 매치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신청된 플레이어들과 랜덤으로 팀을 꾸려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경기 결과를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당 게임의 플레이 오브 더 매치를 선정해서 어떤 선수가 잘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스탯을 이렇게 표나 그래프로 객관화하여 볼 수 있어서 내 실력도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랫풋볼 소셜 매치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마이플레이 컴퍼니는 최근 3개년간 방문자 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이 상승한다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니즈의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잘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서비스가 혁신적인 서비스다라고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식 서비스 마케팅 과제로 핑거랩이 고객에게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먼저 핑거랩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한 후 고객에게 주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논의하겠습니다. 이어서 핑거랩의 마케팅 전략과 시사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외식업계에서 서비스는 고객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핑거랩은 이러한 맥락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핑거랩은 손가락에 착용하여 손이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작은 커버입니다. 주로 기름지거나 소스가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이용하며 위생적이고 간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며 주로 일회용으로 사용 후 바로 버릴 수 있습니다. 핑거랩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손 보호로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음식을 즐길 수 있고 간편한 착용과 폐기로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먹는 음식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핑거랩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핑거랩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브랜드 차별화를 통해 위생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고, 두 번째는 패스트푸드나 야외 활동 등 손으로 먹는 고객층을 타겟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체험 이벤트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광고와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핑거랩은 외식업계에서 고객에게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도구로 위생과 편의성을 강조하여 고객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외식업계에서 핑거랩을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외식 서비스 기업의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스윗그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스윗그린의 성장 배경, 혁신성, 그리고 시사점 순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스윗그린은 신선한 샐러드, 보울 요리를 제공하는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입니다. 2007년 1호점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200개가 되기까지 과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3명이 조지타운 대학교 졸업생이자 창업자입니다. 2007년에 워싱턴 DC에서 1호점을 오픈하고 창업 초기부터 지역 농장과의 협력을 통해 신선한 재료 사용을 강조하였고 2013년 이후 미국 전역으로 확장됩니다. 2010년 후반에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하였고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며 자본금이 늘어 더 많은 매장을 열고 기술 혁신에 투자하게 됩니다. 스윗그린은 매장마다 지역에 위치한 농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계절에 맞는 채소, 과일, 육류를 공급받습니다. 고객들에게 재료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고객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됩니다. 고객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이벤트도 주최합니다. 메뉴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맞춤형 주문도 받습니다. 고객들이 줄 서고 기다림을 해소하고자 디지털 주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매장 운영을 최적화하고 매장마다 인기 있는 재료를 사전에 예측하여 낭비를 줄이고 공급망을 효율화합니다. 2021년에 스윗패스와 주방 자동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특히 피크타임에 고객 대기 시간을 단축해주고 신선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스윗그린은 보이는 사진처럼 지역마다 지역 특성에 맞게 매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윗그린은 윈윈윈 전략을 추구합니다.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농장입니다. 한 개의 매장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장시켰고 소비자들이 매장을 찾는 이유입니다.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인 스윗그린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건강한 샐러드를 제공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커뮤니티 참여 이벤트도 열어 고객 및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도 형성합니다. 디지털 주문 및 수입 패스를 활용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주방 시스템을 이용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공구마켓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구마켓이란 무엇일까요? 공구마켓은 공동구매를 통해 특정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량으로 구매할 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왜 그렇다면 공구마켓을 이용할까요? 첫째,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학생들 예산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권익 증대가 가능합니다. 같은 상품을 여러 명이 함께 구매함으로써 더 나은 가격과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구매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구마켓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일단 그 전에 가격 비교부터 하겠습니다. 삼성 TV 공구가 52만 9천 원이지만 일반 가격은 56만 3천 원으로 3만 원 싼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공구마켓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 가능할까요? 일단 소셜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 구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공동 구매를 서치하여 저렴히 구입 가능합니다. 세 번째,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그날 공구한 물건들을 저렴히 구입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입주 박람회입니다. 입주 예정자에 한해 여러 업체가 와서 저렴히 구입 가능합니다. 물론 공구마켓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가격 절감과 다양한 제품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공동 구매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일정 수량이 모여야만 구매가 성사된다는 점과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구마켓은 비용을 절감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신중한 시장 조사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공구마켓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준비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서비스 중에는 이미 알고 있는 서비스도 상당수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새롭게 알게 된 서비스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반영돼서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런 서비스들 관심 갖고 찾아다니면서 자꾸 경험해 보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자 할 때, 그리고 또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모두들 과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